이제 S&P 500이 사상 첫 7천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란 전쟁으로 증시가 순간 하락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상승해서 신고가를 갑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딱 1년 전에 그랬었죠. 그때도 4월 관세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나오던 악재를 이란 전쟁이 이슈를 다 끌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탱커라고 하나요, 게임에서? 예, 그런 식으로 나머지 악재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란 전쟁 하나로 이슈를 다 끌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악재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란 악재만 가지고 내렸는데 그 이란 악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전쟁이 더 지속될 거야 보다는 전쟁이 곧 끝날 거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했던 말이었었던 건데 저번 영상에도 말했던 거지만 진주만 폭격을 당하고 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다음날 올랐답니다. 버핏도 놀랬대요. 아니 진주만 해서 우리 항공모함이 이게 되는 당했는데 왜 증시가 오르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보다는 낙관론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악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지고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제 낙관론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더 나오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다 V자 반등으로 끝났어요. 그때 금리를 많이 올렸었던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V자 반등이 나오겠어요. 그때만 한 반년 쭉 내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상승장이 됐었죠. 나스닥 1만 깨질 뻔했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 나스닥이 17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악재는 사라지고 호재만 남으면서 증시가 전쟁 전보다 더 상승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리고 이 악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악재들이 보이지 않고 기대감만 보이더라. 그런 이유로 참여자들은 또 들어왔었고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유동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ETF라는 게 들어왔는데 ETF는 돈이 들어오면 사고 팔면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공포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돈이 들어온다 빠진다만 가지고 수급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태에서 ETF까지 참여하면서 시장에서 V자 반등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번 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짜 상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해보자면은 증시가 실적이나 경제 지표의 개선 없이 지수만 상승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로만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내려올 거야라는 얘기잖아요. 저번 주 보면요, 빅테크가 실적 발표가 없었습니다. 실적 발표는 대부분 지금 4월 말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률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4% 오르고요. 뭐 아마존, 구글, 브로드컴, 엔비디아 할 거 없이 10% 조금 안 되게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투심이 완전히 돌아섰고요. 그 외에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수를 쭉쭉 끌고 나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 화면은 뭐냐면은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는 건데, 소프트웨어 계열들 빼고는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약, 정유 이런 쪽은 뭐 은행까지 한 10% 정도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온 상태인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꼭대기 부근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AI 관련주들이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랠리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I 주식들은 왜 올랐을까? 이렇게 연결지어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아 이거 가짜 상승이야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한 번에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쟁 전에는 AI 사모신용 문제로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되면서 관심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경고를 하는 구루들도 있지만 뉴스라던가 투자자들이 반영을 안 합니다. 왜? 지금은 낙관, 반등 시기에서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낙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수가 낙관적으로 돈을 들어가면서 투자하는 타이밍에서는 이 악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AI 사모신용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안 다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 사이즈의 규모가 조금 더 발견이 돼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이 공포를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리먼 때만큼의 타격을 줄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성이 AI가 지금 증시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AI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70% 성장하는 애랑 10% 성장하는 애가 있으면 둘 다 준수한 기업이지만 70%에 우선 먼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은 더 오를 거냐? 4월 말이 되면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3개월 전에 빅테크들 호실적 발표에도 투자 이야기만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주요 이슈였었어요. 이란 전쟁 전에. 그래서 시장이 어떤 이유로 하락시킬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4월 말이 되면은 빅테크들 이슈가 그 실적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방향성을 확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는 또다시 또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호재로 반영되게 되면은 7천이 아니라 S&P가 뭐 8천까지 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영락 없이 또 이번에도 투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고꾸라진다 그러면은 이란 전쟁으로 있었던 기대 심리가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요새 나왔던 뭐 가짜 상승 이야기 맞을 수도 있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6,300 넘어갔죠. 코스피 주력 상승 종목들도 대부분 AI 연동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상승과 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다시 시장이 이제 AI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하는데 AI 쪽으로 흐름이 다시 왔으니까 AI 관련주에 투자를 하겠다가 1번 아이디어인 거고 이제 그러면 AI가 꽤 많이 올랐으니까 AI 말고 또 다른 거 투자할 만한 거 없는가?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낙관적인 투자자들의 관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 수에 맞춰서 가야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드는 사람이 떡볶이를 사 먹는 사람 대부분은 매운맛 때문에 떡볶이를 사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맵게 만들어줘야 되지 안 매운 떡볶이를 굳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흐름을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과열이다 이건 진짜 투자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막 팔고 쉰다던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내 생각이 맞고 너희들이 다 틀렸어 뭐 엎어져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월요일쯤 되면은 악재가 조금씩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투심이 완전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12월에 0.25를 또 올렸어요. 그래서 0.75까지 올라갔는데 대략 6개월마다 이제 올리는 흐름을 봤을 때 4월보다는 6월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금리 인상으로 뭐 증시가 안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에다 총재 발언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약간은 4월 금리 인상이 아니니까 증시에서 뭐 이게 당장은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제 3,000원이 넘는 미국채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 대신에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상 대신에 미국채를 매도하는 버튼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점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 악재로 떠오를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겠다라는 얘기들 6개월마다가 아니라 뭐 3개월마다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재에 대해서도 내가 투자한 포지션 때문에 악재라고 주장하는 거는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 만났을 때 제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내가 무조건 상승에 걸었으니까 상승 관련된 뉴스만 말해. 내가 하락에 돈 걸었으니까 하락에 관련된 뉴스만 말해. 라고 하면은 그 투자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길게 못 갈 겁니다. 자기 객관화를 반드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증시, 경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중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가 개인 생각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역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기대감이 잔뜩 있었죠. 협상되고 뭐 통과된다 해서 증시가 금요일 한 번 더 올랐는데 주말에 이란 혁명 수비대 발표가 나왔죠. 아닌데 이러면서 다시 재봉쇄가 됐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란이랑 관련된 그림자 선단 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이란 수출 90%가 이제 중국으로 가거든요. 하루에 160배럴 정도, 160만 배럴 정도가. 근데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이란과 관련된 그림자 선단 배들을 납포하겠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이란은 옥죄기 때문에 2차 협상에서 이란이 돈줄이 끊겼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도 봐야 되겠죠. 우선은 뭐 주말까지 나왔던 뉴스들은 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협상을 했는데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무슨 소리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는데 왜 네가 개방한다 발표해? 이렇게 해서 이란 내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 코인 쪽 보면은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동안 유가가 80달러 이하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예전처럼 막 56달러, 60달러로 당장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봉쇄가 풀리더라도 이 석유를 생산을 제대로 다시 돌리고 유조선이 제대로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겁니다. 뭐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나서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쟁 전보다는 약간의 위에서 놀 것이다. 이게 약간 물가를 좀 건드리긴 할 건데 시장에서는 당장 물가가 비싸도 다시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은 그렇게 반영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 객관성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차 협상이 곧 진행될 거다. 봉쇄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유가가 시간을 두고 안정을 가져갈 거고 물가가 서서히 잡히긴 할 것이다.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비 둔화랑 고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연준에서 위원 중에 한 명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의견과도 일치를 하는 거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전쟁을 핑계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증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사상 최고가 달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리스크보다는 뭘 사야 돈을 벌까 고민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꺾이긴 꺾일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1번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스페이스 X까지 상장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투자자의 관점 어떨까요? 야, AI 팔고 우주 가자 이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 계속 이제 대이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확장을 하는 느낌입니다. AI에서 우주라는 것도 또 투자할 영역이 늘어난다라면서 확장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상황까지는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한 공포보다는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외부의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 상황들만 봤을 때는 시장에 좀 기대감이 가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짜 상승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시장이 이거를 좀 무시하고 상승하고 있었고 상승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고요. 아마 오늘 장소가 아니라 아마 좀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